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 결산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결산을 통해서 왜 테슬라가 우위에 있는지, 특히 미국에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테슬라를 좋아하게 되고 친 테슬라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은 전기차를 사려면 사실상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는가를 사실 이 지금 상반기 판매량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것을 분석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무슨 특별한 제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국에 있으면 더더욱이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기서도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일단 기사가 떴는데, 이제 모델 3의 판매량, 이건 전 세계의 상반기 판매량입니다. 그러니까 2등부터 6등까지를 합쳐도 테슬라 모델 3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요걸 자세히 보면 진짜 좀 재밌는 사실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압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델 3는 상반기에만 14만 대를 팔았습니다. 2등이 르노의 조이입니다. 근데 이거 미국에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빵이죠. 닛산 리프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팔죠. 미국에서도 꽤 팔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상세히 봐보면요, 판매량을. 기가 막힌데, 테슬라 모델 3의 미국 판매량입니다. 6월까지 합치면 약 한 74,500대를 판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판 거의 절반은 미국에다 팔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에 이제 판 거죠. 리프는 어떨까요? 네, 지난 3반기 동안 3,000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판 차가 전기차로요. 미국에는 3,000대를 팔았습니다. 나머지 2만 대를 이제 다른 나라에, 특히 아마 유럽으로 예상이 되죠. 네 번째로 많이 판 차,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판 차는 아예 미국에서 안 팔고요. 세 번째 기록한 차는 대부분을 유럽에다 팔고 미국에는 3,000대 팔았고, 폭스바겐 E-골프, 이제 골프라고 아주 유명한 차죠. 폭스바겐 이제 대표 모델인데 그것의 전기차 버전입니다. 미국에선 팔지 않습니다. 2020년엔 아주 조용히 캔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차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시면 이거 BYD는 이건 중국에서만 팔죠. 그러니까 탑5 안에 대표 모델은 결국 테슬라입니다. 그 다음 이제 코나도 들어와 있고, 이제 넘어가면 이거는 BMW 530이는 이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논외로 하고요. 아우디 이트론도 이제 미국 판매량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 코나 EV는 지금 현재 이게 판매량이 코나랑 뒤섞여 있어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건 좀 지나야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우디 이트론은 판매량이 나와 있는데요. 요번 분기에 역시 이가 한 분기에 1,000대 팔기 어려운 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00대 팔면은 진짜 많이 파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딴 나라 가서는 참 많이 파시는데 미국에다가는 한 달에 1,000대를 못 넘겨, 한 달에 진짜 몇백 대. 저의 의문점을 자아내는 거죠. 동시에 미국에 있다라면 시장에선 이미 모든 사람들이 테슬라만 산다는 거죠. 그냥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에게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미국 시장에는 왜 테슬라만 팔리고, 이렇게 되면 못해도 미국 시장 전기차 기준으로 80% 많으면 90%를 올해 석권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건 다르죠. 전 세계적인 건 다른데 제가 사는 동네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2등인 이게 르노의 조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형, 이제 골프 같은 차죠. 이거의 전기차 버전입니다. 그리고 르노는 닛산과 얼라이언스를 맺어져 있기 때문에 밑바닥이 약간 닛산 거를 공유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아니 도대체 유럽에서도 물론 테슬라가 꽤 많이 팔리지만 최근에는 이 르노 조이가 굉장히 많이 팔아서 지금 판매량이 엄청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만 대 좀 못 미치게 팔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상반기에만 거의 4만 대 육박할 정도로 팔았습니다. 놀랄만한 성장이죠. 이런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기사의 해석은 바로 보조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꽤 저렴하고, 이제 스타팅 프라이스가 37,000불인데 유럽의 대부분 나라에서 이 정도의 이제 보조금을 받고, 심지어는 독일에서는 참 재밌는 게 만약에 리스를 할 경우는 보조금 때문에 사실상 2년간은 공짜로 탈 수 있는 차란 겁니다. 모델 3
스탠다드 플러스하고 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물론 모델 3가 조금 더 미국에서는 거의 4만 불이니까 좀 더 비싼 건 사실인데 이유를 여튼 이제 보조금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한테 잘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도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굉장히 많이 줍니다. 예를 들면 그 아까 말씀드린 요 순위에 3등을 한 닛산 리프도 여전히 제가 홈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많이 팔질 못해서 그 판매 캡에 세일즈 캡에 아직 도달하지를 못해가지고 여전히 중앙정부 보조금인 7,500불을 받습니다. 기본으로요. 각 주마다 최소 이 정도 가격대에 차면은 2,000불 이상은 기본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0불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항우 하나로 1,000만원 이상, 1,2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반면에 테슬라 모델 3는 미국에서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요. 중앙정부 보조금이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끝났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없이 지금 미국 내에서 이 친구들과 경쟁을 하는데 여전히 많이 판다는 거죠. 기아 니로 EV는 정확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델 Y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셧다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10,000대 이상 팔았죠. 그리고 여기 모델 X도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 보면 대부분 테슬라 차량들이 강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니로는 어떨까요? 예, 아우디 이트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한 달에 300대 이상 팔면 진짜 많이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4월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100대도 못 팔았죠. 지금 미국 내 판매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현저히 낮습니다. 이 기아 니로도 그렇고 아까 닛산 리프도 그렇고 가격대가 지금 보시면 한 3만 불에서 시작해서 한 4만 불 좀 안 되게 이제 포진해 있습니다. 니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로도 지금 모델 3랑 가격이 비슷한데 결국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10,000불 이상 싸게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떨어져도 너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차를 산다는 건 아직 그러니까 차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생태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환경이 이렇게 전기차를 타고 다닐 만한 그렇게 환경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추측해 볼 때 유럽은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도 예측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는데 앞으로 GM이 EV고를 도와서 이제 패스트 차저를 빨리 보급하겠다. 앞으로 5년 동안, 이게 중요하죠. 5년 동안 2,700개.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수천 개의 슈퍼차저, 2,000개를 돌파해버렸는데, 앞으로 5년 동안 2,700개라. 근데 제가 타사에 이런 충전기를 써봤거든요. 저도 EV고라든지 차지포인트를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댑터를 이용해가지고요. 이 회사들은 테슬라 차량을 배제하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죠. 특히 미국에서는 지금 아까 보셨듯이 테슬라만 팔리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악착같이 수익을 늘리려면은 테슬라 차량도 고려해서 이제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써보니까요, 불편합니다. 첫째, 테슬라가 제공한 슈퍼차저는 그냥 차만 갖다 대고 바로, 그러니까 알아서 슈퍼차저가 차를 인지해서 저는 아무런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빼다가 그냥 꽂으면 되는데 요 EV고는 카드 리더기를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식이 되면 포트가 풀리고 그 전에 또 휴대폰으로 어떤 차량인지 인식도 시켜야 되군요. 근데 그게 에러가 여전히 제가 써보니까 에러가 종종 납니다. 심심치 않게요. 특히 이런 EV고나 이런 차저들이 좀 아울렛들과 잘 어울려져서 그럼 몰에 가면 좀 설치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써볼 기회가 있었는데 에러도 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전기차마다 이 내부 구조가 아주 통폐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 테슬라는 배터리부터 충전기까지 자기가 다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다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는데 이 회사들은 지금 GM의 볼트도 배려를 해야 되고 다른 여러 차종들을 다 배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연결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용성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벌써 발목을 잡으니까 제가 봤을 땐 이런 사태가 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특히
저의 의견이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좀 더 테슬라 쪽으로 좀 더 의견이 기울어지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